남경필 경기지사 그리고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탈당 선언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의 연쇄 탈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분당의 씨앗이 될지 아니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10시 45분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국회에서 이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리고 또 김용태 의원이 이제 탈당 선언을 할 예정인데요. 자, 이분들은 사실 뭐 탈당에 대한 얘기가 예전부터 계속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도 뭐 페이스북이나 SNS 등을 통해서 탈당이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계속 자리를 유지한다면 예. 탈당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었던 뭐 일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김용태 의원도 뭐 대표적으로 이제 새누리당 내 개혁 그 모임의 의원이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움직임이 지금 계속 있어왔고 결국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쨌든 이 물러날 현재까지는 의지가 없고 물론 이제 12월 20일까지는 이제 물러나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 전체가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새누리당의 미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오늘 결국 이제 탈당을 결심한 것입니다. 네. 남경필 지사는 어제 저희가 오늘쯤 탈당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할 때 같이 탈당할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멘트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이 두 명만 탈당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네, 당내에서 이제 다른 그 비주류 의원들을 이제 규합을 했는데 네. 대부분이 일단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네.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친박계가 잘못했고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네. 비박계가 무슨 그 잘못한 거냐? 비박계가 당을 그 지키면서 당을 네. 완전히 환골탈퇴시키는 것이 더 급선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네. 네. 특히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비박계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또 김무성 대표를 따르는 그런 의원들이 한 2, 3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무성 전 대표도 뭐 비슷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그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나가는 것보다는 당 내에서 이 새누리당을 완전히 환골탈퇴시키는 것이 그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네. 이제 당장 이제 남경필 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한다 그래도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그 동조 탈당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뿐만 네. 아니라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명분이라든지 어떤 개혁적 보수라든지 따뜻한 보수라는 뭐 그런 명분상에서 상당히 그 따르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거취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유승민 의원은 일단은 새누리당에 남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했다가 다시 새누리당에 입당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네. 이제 그 총선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뭐 배신의 정치 심판해달라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친박들이 이제 그런 선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탈당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강한 것으로 이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부분의 비박계 의원들이 당내에 남아서 이정현 지도부의 그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탈당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도부를 압박하는 것과 실제로 탈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탈당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지 그 여부도 지금 상당히 불투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20명 이상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뭐 일정 부분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세력을 뭐 구축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뭐 몇 명만이 모여서 그 제3세력을 형성한다 그랬을 때는 뭐 정치권 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의 행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그 재반 그 새누리당 내의 어떤 그 권력 구도라든지 새누리당 내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당장 탈당하는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친박계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따라서 물론 그 변동 가능성은 뭐 농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새누리당 내 어떤 여러 가지 뭐 권력 구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당장은 그렇게 많은 의원이 탈당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예.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조할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많아 보이지는 않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용태 의원이나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 탈당을 한다면은
지금 뭐 정치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제3지대론이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가 다시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가능성 뭐 이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탈당하는 의원들이 원내교섭단체 이상을 구성하고 만약에 뭐 김무성 전 대표까지 결심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제3지대에서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막 김종인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이 제3지대에서 예. 하나의 새로운 세력을 형성한다면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내 친문계를 제외한 뭐 비문 네. 세력들 그리고 새누리당 내 그 친박계를 제외한 나머지 비박계 세력 그리고 국민의당 등이 합치면은 사실상 그 상당한 정치 세력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제3지대에서 이른바 이제 온건 중도 세력들이 이제 규합을 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누리당 친박계는 물론이고 예. 그 더불어민주당 내 그 친문계 그 문재인 전 대표 세력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있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여러 가지 최근의 행보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그 그룹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전국을 이끌어가는 뭐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네. 자, 이제 잠시 뒤에는 그 남경필 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자, 어떻습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신당 창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뭐 신당 창당보다는 어쨌든 새누리당은 해체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새로운 그 보수 세력을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지금 새누리당은 썩은 보수기 때문에 네. 새로운 건전하고 따뜻한 보수 세력을 규합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중도 세력과 함께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뭐 그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지사는 뭐 그 생각하는 것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런 지금 새누리당의 어떤 잘못된 부분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이런 부패 스캔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네. 그러면서 제3지대에서 새롭게 해쳐 모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 내에서는 지금 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전국을 풀어 나가야 될지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친박계의 이정현 대표가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비박계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어쨌든 뭐 당 내에 남아서 어떤 식으로 해법을 마련해 나갈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초선들 모임에서 12월 20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 20일까지는 현 지도부와 원내대표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려야 된다는 뭐 그런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정현 그 대표도 다음 달 20일까지 사퇴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네. 다음 달 말이 되면 아마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비박계에서는 그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이제 장악을 해서 네. 새누리당을 이제 그 친박계를 완전히 이제 당 밖으로 몰아내거나 아니면 완전히 소수로 완전히 몰아버리고 그리고 새누리당을 새롭게 그 꾸미는 그런 작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어쨌든 뭐 여론의 지지라든지 어떤 여론의 압박 이런 것을 보면 친박계는 절대적으로 지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예. 대통령과 친박계는 여러 가지로 지금 코너에 몰린 상황이고 비박계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 당내 세력은 뭐 그 친박계에 비해서 부족할지 몰라도 그런 명분이라든지 예. 그런 어떤 이 세력을 규합하는 데 있어서는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대위원장을 이제 누구를 이제 모시느냐 이제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여론이라든지 새누리당 내 기류를 봤을 때는 네. 아마 비박계 내지는 뭐 중도 쪽에서 비대위원장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친박계보다는 비박계 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정진석 원내대표도 친박 지도부 사퇴가 먼저고 뭐 추후에 당 재건 과정에서도 친박 지도부 입김을 최대한 빼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요즘 살짝 뭐라고 할까요? 발을 좀 물러서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도 상당히 좀 그 개혁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친박 지도부가 빨리 사퇴된다고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만 네. 뭐 아시다시피 친박 지도부에서 뭐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 나갈 테면 비박 나가라.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 패륜 행위다라고 네. 하면서까지 뭐 새누리당 내에서 해당 행위하지 말고 나가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도 조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 지도부 사퇴하는 것은 지도부 사퇴와 본인의 어떤 사퇴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어떤 전부 총의를 모아서 하는 것이 맞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한 발 물러서고는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어떤 지금 지도부는 가급적 빨리 해체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검찰의 그 종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청와대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오히려 강하게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받지 않는 것은 뭐 물론이고 이정현 대표는 뭐 사퇴는 없다라고 이제 못 받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당 사무국에서 지금 비상시국 회의, 그러니까 비박계에서 이제 계속 이제 매일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론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이정현 지도부의 사퇴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무총장이 이제 다시 이제 박맹우 의원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 갈등이 좀 봉합이 되는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든데, 지도부 자체를 유지하는 데는 이것이 이제 이정현 대표가 지금 이제 계속 이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더 확고히 이제 보여준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그 박명재 전 사무총장이 물러나고 나서 울산시장을 거친 이제 박맹우 사무총장을 임명을 했는데, 일단 친박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 사무처를 확실히 장악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당내 헤게모니를 이제 계속 이어가겠다는 예. 그런 의도긴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새누리당 당 사무처에서도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정현 대표 아시다시피 당 사무처 출신이거든요. 당 사무처 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표까지 예. 올라온 그런 그 입지전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사무처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뭐 사무총장을 한 명 임명한다 그래서 그런 뭐 대표로서의 권위가 인정되거나 예. 어떤 그 지금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것을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현재는 어쨌든 새누리당이 한 지붕 두 가족 아니겠습니까? 비상시국회의도 있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현재 이제 친박 지도부도 있습니다만, 점점 그 어떤 여론이라든지 힘의 균형추는 점점 비박 쪽으로 흘러가는 뭐 그런 추세인 것 같아 보입니다. 예. 네. 자,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탈당이 시작이 되면 야당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득실을 좀 따져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양날의 칼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탈당해서 나오면은 일단 뭐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121석이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129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정부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는 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3지대가 팽창하는, 제3지대가 상당히 커지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이제 우려로 작용하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지대에서 그 새누리당 내 비박계, 그리고 국민의당, 그리고 뭐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그리고 일부 그 민주당 내 비문계 의원들이 사실 또 친문계하고 갈등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 의원들까지 탈당해서 만약 합류하게 되면 그것이 정치권에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오늘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저와 김용태 의원이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민도 했고요. 참담한 심정입니다. 또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용태 의원님의 탈당이 아니죠. 우리 김용태 의원님의 기자회견 문을 먼저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누리당을 떠납니다. 공화국 헌법은 유린되었고 국민의 믿음은 부서졌습니다.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 기구를 사유화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영혼과 자존심을 짓밟으며 이들을 범법 행위로 내몰았습니다. 기업 돈을 갈취하고 사기업을 강탈하는 데 공모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대통령을 막기는커녕 방조하고 조장하고 비호했습니다. 국민은 말씀하십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범이라고 말입니다. 100번 맞는 말씀이십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자복하고 처벌을 기다려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기고만장합니다. 버린 죄도 기막히지만 희치미를 떼고 도리어 역정을 내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에 국민은 절망합니다. 파렴치의 극치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했지만 대한민국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과 그 일파를 단죄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비폭력 평화 집회를 통해 그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제1당이자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질 의지와 자격이 없습니다. 뜻 있는 분들이 새누리당에 남아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남경필 지사는 지금 새누리당을 나가 진정한 보수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정한 보수의 중심을 세워 무엇보다도 먼저 헌정질서 복원의 로드맵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과 그 일파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의법조치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추어 안보 태세 확립을 위한 초당파적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좋은 날 있을 거라고 젊은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세상, 특권과 반칙, 기득권과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당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면서 국민들과 당원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에게 무릎 꿇을지언정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다 아실 겁니다.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수능을 본 제 아들이 광화문 촛불 집회에 가서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인권 아저씨의 행진을 들으며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미력이 남아 제 모든 걸 걸고 국민에게 향하는 충으로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행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역사 앞에서 엄중한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는 국가다워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공익을 앞세워야 합니다. 집권 세력과 특정 지배층의 사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시대를 통찰하고 시대 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는 국가는 국가다운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과연 국가다운 국가인지 묻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 어느 시대 국가인지 묻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국가를 국가답게 만들기 위하여 국가 최고의 권위를 대통령에게 이름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기초로 헌법을 수호하며 공익을 위하여 국가를 통치해야 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며 사익을 탐하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대통령이라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되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은 정당다워야 합니다. 바른 정당은 국민과 공익을 앞세우고 시대의 가치를 발견하며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당이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사익을 위해 존재하는 순간 그 정당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뒤틀리고 낡은 과거를 버리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역사의 전환점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과 가치를 올바로 세우며 정방향의 역사와 함께 가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계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국가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에서 지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당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새누리당으로는 자유와 미래, 배려의 가치 그리고 미래 비전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역사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선언합니다. 저는 오늘 생명을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전으로 밀어내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김용태 의원과 그 첫걸음을 뛸 것입니다. 잘못된 구시대의 망령을 떨쳐내고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과 온전히 함께 하겠습니다. 시대와 가치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교체를 반드시 이뤄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 새누리당 탈당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자, 먼저 김용태 의원이 탈당의 변을 밝혔는데요. 이 탈당을 해서 진정한 보수 중심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그리고 지금의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해서 파렴치의 극치다라고 하면서 맹공을 펼쳤습니다. 네. 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 유린 일파에 대해서 의법 조치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남경필 지사도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이 김용태 의원은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해서 파렴치의 극치다라고 마지막 평을 했고요. 남경필 지사는 생명이 다한 새누리당이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저와 김용태 의원이 예.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상식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그리고 국가가 특정 지배층의 사익 도구로 전락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맹공을 펼쳤는데요. 지금 현재 누구를 위한 그리고 또 어느 시대 국가인지 의문이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새누리당 자체가 앞으로 뭐 미래가 안 보인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이 그 탈당을 하면서 새누리당은 생명이 다 했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역사의 뒷자락으로 밀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탈당을 해서 진정한 보수의 중심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와 가치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교체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되고 제3지대에서 네.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그 어떤 보수의 어떤 새로운 깃발을 들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네. 그 이런저런 얘기를 봤을 때는 새누리당 내 좀 일부 동조자가 있을 가능성은 꽤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새누리당 내 지금 이제 비주류 의원들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 결행을 못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나가서 어느 정도 이제 비전이나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이제 나가서 이제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고 거기서 교섭단체를 만들고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이 꽉 막힌 전국 하에서 새누리당의 어떤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선도 탈당을 하는 뭐 그런 오늘 이벤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 네. 일단 그 새누리당 내 비주류 중에 상당수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예. 사실 뭐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생각은 비슷합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거기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는 좀 온도차가 있긴 합니다만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당에 남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고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뭔가 당 밖에서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그 두 명의 탈당을 계기로 해서 새누리당은 이제 사실상 이제 분당의 수순으로 가는 네. 이제 그런 뭐 그런 형국에 처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네.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의원들이 그 동반 탈당할지 그 부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순전히 그 새누리당 내 친박계와 대통령의 어떤 행보에 그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아마 그 새누리당 내 친박계들 입장에서는 이런 또 탈당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물론 나름대로 뭐 충격은 받겠지만 예. 어떻게든 일단 세력을 유지하려고 갖가지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예. 그것이 예.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그리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뭐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새누리당 내의 친박계가 나름대로 꽤 많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현실적인 또 세력은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 그 새누리당 내 내용은 오늘 이 두 명의 탈당을 계기로 해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남경필 지사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 헌법 질서의 파괴를 불러온 현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이를 막지 못한 새누리당을 비판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동우 보도국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